주가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 드립니다. 네, 오늘도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어제부터 이 수상한 공시 네. 이제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이제 한식구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 3월의 첫 시작도 네. 저희 양시장이 빨간 불을 켜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끊어줬고 또 오늘도 역시 빨간 불을 켰어요. 일단 앵커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네. 지수가 빨갛게 좀 물이 좀 들은 것 같은데 아우 좋습니다. 아무쪼록 네. 우리 앵커님의 좋은 길을 받아가지고 좀 3월에는 네. 조금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너무 이 박스권에서 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 4월 초까지는 해서 네.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좀 다져놓고 네. 4월 1일부터는 조금 한 3,200선을 한번 뛰어 넘어보면 네. 좋겠다라는 좀 소망을 가져보네요. 네. 네,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 3,200을 돌파하는 그 소망 저희가 4월 바라보면서 지금의 3월 기간 동안은 잘 기반을 다져서 저희가 좋은 수익률 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한번 짚고 가볼까요, 대표님? 네, 네. 오늘 뭐 오후장도 어제 네. 사실 미국 지수가요. 네. 자, 다우존스는 이게 좀 하락했다가 빨간불 켰다가 좀 이렇게 등락을 왔다 갔다 계속. 좀 하는 흐름이었는데 네. 결국에 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전일 급등을 했거든요. 한 2.6%대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 네. 어제는 한 1.6%대 다시 좀 하락 발전하면서 네. 조금 숨고르게 하는 좀 양상이 좀 있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장이 너무 이 변동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서 우리 증시도 조금 영향을 좀 받겠다라는 좀 조금은 이게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우리 지수도 오늘 뭐 강보합권에서 양 지수 모두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잠깐 시그널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오전보다는 특히 이제 오후에 오히려 조금 이 추세가 네. 조금 상승하는 어떤 추세 전국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장 종료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네. 자, 코스닥도 역시 뭐 비슷한 흐름이죠. 같이 가고 있네요. 자, 같은 흐름인데 네. 자, 우리 증시가 이제는 감사 보고서에 따른 어떤 조정 장세는 좀 불가피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미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큰 낙폭을 수반하는 이 네. 변동성 장세에서 그나마 어제 오늘 좀 우리가 좀 빨리 매를 맞고 난 이후에 조금은 이 다소 네.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다행이네요. 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3월 셋째 주까지는 그래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 장세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 현금 확보를 그래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상승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우리가 하루 엄청 빠지고 네. 하루 또 급등 나오고 또 그렇죠. 빠지고 또 급등 나오고 그게 좀 불안했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짙었어요. 차라리 이게 확 빠져버리고 네. 단계적으로 좀 올라오던가 네. 좀 이러는데 하루가 약하고 하루가 강하고 뭐 이게 좀 다소 네.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저점인지 사도 괜찮을지 참 판단이 좀 애매모호한 이런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조금 어제 오늘 어떤 장세가 그래도 네. 좀 이렇게 약보합권에서라도 좀 잘 견고하게 좀 유지하는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좋다라는 네. 이제 투자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말씀드렸던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은 지속적으로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인데 네. 자, 3월 감사보고서 시즌, 즉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기업의 성장 동력들이 어느 정도 4월 달에는 좀 이렇게 계획적인 부분이나 자금 네. 조달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비중을 좀 늘리는 네. 그런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예상보다는 좀 그래도 빠르게 상승 파동을 읽어가면서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기본은 현금 비중은 적정하게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 의견 주셨고요. 이제 오늘 좀 다뤄볼 이슈가요. 첫 번째로 요즘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 바로 쿠팡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예, 이 쿠팡 관련주, 특히 이제 쿠팡이 오는 11일쯤에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네,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이 쿠팡이 그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관련 주들 중에서 한 3종목 정도,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좀 사면상을 가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기대감도 좀 빠지고 그리고 재료 소멸도 되면서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열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은 항상 선행지수라고 선행지표라고 해서 항상 기대감이 먼저 수반되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2차, 3차의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자 수주를 동반하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이어지는 즉 회사의 외형 가치가 처음보다 이후에 더 커진다는 전제하에서 네.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어. 지금 2020년도에 우리 증시의 어떤 상황들 좀 보면 네.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뭐 3배, 4배, 뭐 10배까지 올랐어요. 맞아요. 기대감 그런데 반영이 지금 장난아니죠. 시점에서 보면 네네. 자 모두 반토막 이상 손실 중이다. 이게 뭐냐면 기대감만 갖고 계속 거품만 이제 찬 거예요. 거품이다. 시간이 지나서 거품이 가라앉으면 네. 알맹이만 보이게 되는데 자 증시에 거품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품이 거쳐지고 보니까 실제 내용물이 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수주를 동반하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면 네. 충분하게 그런 종목들은 다소 조정 국면은 있었지만 주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의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대부분 종목들은 이 네. 기대감만 반영이 됐다는 거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자 쿠팡의 상장 이슈에 따른 직접 수혜주가 간접 수혜주가 있는데 네. 아직은 쿠팡의 상장 자체는 쿠팡한테만 좋은 거예요. 음. 그런데 쿠팡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 네. 조달된 자금이 네.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따른 수혜 여부를 보고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단순하게 쿠팡이 상장했다고 해서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는 맞아요. 업종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네. 이건 그냥 기대감만 반영된 것이다. 아. 자, 쿠팡이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안 네. 주면 네. 거품만 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대체적으로는 뭐 이 물류 창고,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동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KCTC, 그다음에 이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는 이 별도의 이 쇼핑 이 커머스를 좀 만든다고 해서 네. 이 OTT 관련 계열로 이제 불리던 KTH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또 이 시세를 좀 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켓나우 시간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나면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관련된 막연한 기대감만 수반한 네. 그런 종목들의 이후에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거.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쿠팡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네. 이 자금으로 국내 물류센터를 좀 더 늘리겠다. 어떤 계획 발표에 따른 수혜 여부가 명확해질 때 아.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네. 거품만 잔뜩 끼고 나중에 이게 다 거쳐졌는데 네. 뭐 내용물이 없다면 네. 손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쿠팡 관련주라고 한다고 해서 이 대부분 급등한 종목들이 그렇죠. 지금 현재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일단은 뭐 거품보다는 네. 선반영이 좀 됐다. 기대감에 그런데 대한 만약에 이제 옥석 가리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없다면 네. 그 종목은 거품이 꺼지는 순간 이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조정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미리 투자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조달 관련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고 난 이후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좀 핫 이슈를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수상한 공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시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시간 굉장히 기다리셨을 텐데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기업 바로 예림당. 예림당인데요. 이 예림당이라는 기업은 통신 장비 및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해서 원래는 89년도 2월에 설립이 됐었는데 2009년도 6월에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예림당과 합병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요, 이 도서 출판업 그리고 그 부대 사업을 현재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이 특히 청소년과 유아동 도서 출판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해외 콘텐츠, 국내 판권 매니지먼트,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으로는요, 현재 티웨이 홀딩스와 TA 항공, 그리고 TA 웨어 서비스의 종속회사로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예림당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매출액 지금 2,935억 원으로 64.9%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또 이제 지난해는 영업 손실이 1,741억 원으로 이 전년 대비 적자가 더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최근 2일에 이 공시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동기간 내에서 현재 당기 순손실액은 1,407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적자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실 이 예림당 기업이 지금 그 TA 항공 그 아래에 그 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할머니죠, 그렇죠. 맞죠. 할머니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TA 항공에 대한 이 영업 부진, 이 실적이 부진 실적이 결국에는 악화로 치달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예림당은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처럼 티웨이 항공의 할머니예요. 우리가 기업을 모회사가 있고요,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네. 손자회사라고 해서 네. 이게 지분의 수직 계열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자 예림당 밑에는 TA 홀딩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TA 홀딩스의 또 자회사는 TA 항공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인데, 자 순환 출자 구조라는 거는 TA 항공이 예림당에 네.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성립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순환 출자 구조는 아닙니다. 예림당이 TA 홀딩스를 통해서 네. TA 항공을 지배하는 자 자회사와 손자 회사의 이 관계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이 회사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거의 2월부터 좀 본격화가 됐죠. 그랬죠. 그래서 이 항공업종, 특히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좀 이 차이가 좀 달라요. 그래요?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좀 크고, 네. 이 모객, 즉 승객은 안 태우지만 화물 운송이 증가되면서 네. 영업 이익을 조금은 이제 내는 그런 어떤 유지를 좀 했는데, 네. 저비용 항공사는 자 화물칸에 대한 어떤 수요를 이 칸을 좀 줄이고 네. 승객을 많이 태우고 빨리 많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남기는 사업 구조인데, 네. 자 3월 2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공시를 좀 했죠. 자 매출액 또는 순이익 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했는데요. 네. 자 성적표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바로 업종이 항공사 항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네. 자 8,358억 원의 직전 3년도 매출을 했는데 네. 64%가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자 감소했어요. 2,9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네. 자 영업 손실은 1,741억. 당기 순손실도 1,407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604%예요. 당기 순손실도 역시 마이너스 네. 187.5%. 자 성적표만 보면 거의 최악이죠. 그렇네요. 자 정말. 부진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오히려 네. TA항공 말고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매각조차도 좀 잘 되고 있지 않고, 이외에 모든 LCC 항공사 전반적으로 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무급휴직으로 지금 직원들을 거의 일부 구조조정도 하지만 무급휴가까지 나가면서 비용을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자 LCC 통산으로 한 3년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경우에 다 파산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는 좀 네. 차이가 있는데, 네. 저가 항공사, 특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풍부한 자금력이 없다. 그리고
모회사가 아무리 자금 수요를 하더라도 지금 승객을 태울 수밖에 승객을 못 태우니까 그렇죠.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상당히 타격받았던 이 항공업종.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백신 접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집단 면역 체계도 현재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때 그 여행 관련주도 다시 한번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네, 항공업종 앞으로 좀 회복할 전망이나 어떤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작년 하반기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네. 뭐 러시아에서 백신이 나왔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됐다. 임상 3상을 갔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행업종 그다음에 항공주들이 좀 꿈틀꿈틀대다가 좀 시세를 좀 냈어요. 네, 맞아요. 냈는데 제가 그때도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 네. 자 지금 백신이 접종된 단계도 아니고 네. 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많이 없어진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또 선반영이 돼서 가느냐. 맞아요. 기대감만으로요. 그렇죠. 여기서 네. 주식을 산다는 건 실적 발표 때 또 그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살 때는 아니다. 네. 물론 이게 언젠간 그 정복이 될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네. 이게 정복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우리가 항공주나 여행주는 다시 부각받는 사업이 될 거예요. 네, 언젠가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우리가 뭐 앵커님만 해도 네. 자,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요. 그렇죠. 저는 프랑스 가고 싶은데요. 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지금 어디론가. 자 외국에 나가고 싶은 게 다 네. 소망이 아닌 1순위예요 지금. 맞아요. 영순이죠. 진짜 자 이제 1순위를 전보다 넘어서. 우리가 다시 코로나19가 끝나서 네. 해외에 나갈 수 있다면 맞습니다. 오히려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고 좀 값이 오르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화된 수익성을 나중에 네. 쉐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항공사 그다음에 이 여행주 관련 종목들은 이후에 상승 모멘텀으로 좀 전환 가능한 건 맞는데 네. 현 구간에서는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네.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항공주와 여행주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항공주와 여행주 앞으로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항공업종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의 마음이 애타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게 손절할 그런 사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차피 투자했는데 지금 네. 물려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적인 어떤 이 네. 사업이 가동이 되면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익 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추 해석되는 부분들은 네. 코로나19가 끝나면은 항공료도 좀 올라갈 것 같고 호텔 값이라든가 여행 상품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동안 못 갔던 수요가 갑자기 좀 몰리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자 충분히 수익적인 어떤 지표는 코로나19 이후에 여행 재개가 된다는 시점에서는 네. 충분히 상승 유력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바닥권 영역으로 좀 보는데 네. 그래도 여기에 미리 돈을 어, 투자해서 묶여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렇죠. 그런 관점인데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항공 그다음에 여행 업종은 네.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보유자 관점에서 조금 더 빨리 종식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예림단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항공업종 관련된 전망 해드렸는데요. 역시 앞으로 유망하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언제 갈 것이다는 예측할 수 없지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바로 매직 마이크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LED 리드 프레임과 그리고 LED용 패키지 제조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주요 제품으로는요, TV, 냉장고 등의 가전 제품과 그리고 휴대폰, 노트북 같은 이런 IT 제품들의 반도체 칩, 그리고 LED 리드 프레임, 그리고 LED 패키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매직 마이크로 기업이요, 그렇죠. 상당히 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이한 사항으로는 지난해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올해 초에 다시 한번 거래 정지가 된 기업이고 지금까지도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두 번
거의 두 번 죽는 입장일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죠. 이게 네. 만약에 좀 보유자 관점이라면 화가 좀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파산됐다가 다시 거래 풀렸다가 다시 뭐 거래 정지되면 네.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업에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네. 기업이 어떤 보여주는 어떤 정보가 음. 조금 이게 오인, 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네.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들만 아는 정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되면 고스란히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맞습니다. 그런 조금은 불합리한 어떤 구조기 때문에 네. 정보 전달, 즉 공시의 정보 전달은 좀 중요하다 이런 관점인데 잠깐 공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좋습니다. 회사는요, 네. 작년 올해 1월이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죠. 네. 자, 1월 18일 날 회사는 파산 신청이 있었어요. 파산 신청까지. 자, 신청인은 BTM 파트너스 주식회사. 자, 매직 마이크로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 네. 자, 파산이 인용되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상장 폐지요. 그렇죠. 규정이 그렇습니다. 네. 파산이라는 건 이 회사가 음. 회생에 대한 가능성이 없고 회사가 해산해야 된다. 자,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 파산을 선고하게 되는데 네. 자, 이건 신청만 있던 겁니다. 네. 자, 9월 9일에 2019년 9월 9일에 발행한 7회차 전환사채 중에 20억을 BTM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데 네. 전환 청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해줬어. 안 해줬기 때문에 화가 나서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유 없이 안 해줬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게 이 전환 사채들이 결국 폭탄으로 돌아온 결과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지금 뭐냐면 이게 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채권을 회사에 전환 청구를 한다든가 상환 요구를 한다는 이 정당한 권리는 회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죠. 합당하게 취득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또는 네. 돈으로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겁니다. 이해관계가. 회사가 처음에 취득한 자와 이 사람과의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네. 사채를 소지하고 있는 자랑 어떤 분쟁 관계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경영권 걸까요? 분쟁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보여야 돼요. 네. 사채를 제가 갖고 있어요. 홍길동이가 사채 20억을 갖고 있는데 네. 홍길순이가 나타나서 20억 원에 대한 전환 청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나는 홍길동이한테 사채를 발행해 줬는데 왜 홍길순이한테 갔니? 네. 근데 홍길동이가 홍길순이한테 팔았어요. 네. 라는 어떤 정황적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홍길동은 사채를 판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홍길순이는 사채를 갖고 나타나서 전환해달라고 하는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죠? 너무 아니 누구 말을 들어주기가 그렇죠. 잘못된 거죠. 만약에 홍길순이 말만 믿고 전환 청구나 상환을 해줬는데 네. 홍길동이가 어떤 이 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다시 회복해 갔어요. 그럼 회사가 20억을 누구한테 물어줘야 되죠? 홍길동이한테 이제, 물어줘야 그렇죠.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회사가 판단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저는 유추 해석이 좀 되고요. 네. 파산 신청 이후에 네. 자, 조회 공시가 또 들어왔네요. 자, 이 회사는 어나요? 네.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어떤 사실도 좀 있었는데 또 고소장 접수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고소장이 전달된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사가 점점 채권을 전환 청구했는데 네. 전환 청구도 안 해주고 횡령 배임에 대한 어떤 고소 사실도 좀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실질 심사 사유가 또 발생되고 거래 정지가 좀 됐어요. 이후에 다시 좀 거래가 재개됐다가 네. 다시 또 1월 28일에 상장 적격서 실질 심사에서 자, 관리 종목 또는 투자 환기 종목의 경영권 변동 사유에 해당되는 실질 심사 사유가 또 발생됩니다. 경영권 변동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홍길동과 홍길순의 관계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근데 이 채권의 소유 관계는 좀 별도고 네. 이 회사의 어떤 경영권 분쟁 부분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여기 공시를 좀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네. 이후에 이 한국거래소는요. 네. 자, 실질 심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심사 자, 중이네요. 조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네. 자, 3월 16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때까지 매매 거래 정지를 지속하겠다라는 이제 안내문이 있었어요. 네. 자, 3월 16일은 뭐 한 다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네. 자,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다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도 네. 똑같이 고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똑같은 답변이 한 번 더 이루어졌고요. 네. 이후에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통해서 자, 가처분 신청은 뭐 일부가 좀 기각이 됐는데 네. 자, 지금 네. 이 직무집행, 자, 이사의 직무정지, 직무집행을 네. 자, 이사가 네. 이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신청까지 좀 제기가 됐었는데 네. 이건 또 기각이 또 됐습니다. 또 기각이 그리고 됐어요. 나서 쭉 오다가 네. 자, 3월 2일이었죠. 자, 경영권 분쟁 소송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원고는 계속해서. 박성영이라는 이 개인인데 네. 자, 신청인이 자, 밑에 있는 회의 목적 사항으로 주주총회를 좀 열어달라고 이제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낸 거예요. 네. 자, 기존 이사를 전원 해임해달라. 그 다음에 사내이사 4명, 그 다음에 사회이사 1명을 선임해달라. 라는 이제 요청이 좀 있었던 겁니다. 즉 지금 매직마이크로는 거래 정지 상태인데 파산도 있죠. 그 다음에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 다음에 끊이지 않은 경영권 분쟁 소송까지 지금 계속 너무 많네요. 지속되고 있는데 네. 해석이 되는 대목은 있어요. 자, 그럼 실질심사에 들어갈 것인가? 네. 보유자 관점에서 되게 불안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좀 냉정하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네. 결론이요. 자, 실질심사는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자, 파산은 논외로 할게요. 네. 회사가 돈이 있건 없건 갚느냐 못 갚느냐는 좀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떻게 네. 보냐면 네. 자, 이해관계적인 어떤 측면 때문에 회사가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자, 최대 주주가 바뀌고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네. 기업 존속의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상황들은 네. 기업심사위원회, 즉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네.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심사 대상에는 네. 포함될 것으로 전 보여지고 네. 심지어 이게 개선 기간을 받을지까지 좀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경영권 분쟁이나 좀 이해관계적인 어떤 측면이 조금 정리돼야 되는 그런 네. 시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매직 마이크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분쟁을 안고 있는 종목인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세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NC트론인데요. 역시 관리 종목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NC트론은 반도체 설계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앰프칩과 그리고 스피커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9년도 그 사업년도 이 법인세 차감 전에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를 초과를 했고요. 그리고 2회 연속에 해당이 되면서 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인해서 투자 환기 종목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연도 실적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전기 대비 4% 증가한 103억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액은 30억. 그러니까 사실 최근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좀 밝혀졌는데 네. 이 엔스트론과 관련된 공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지금 NC트론은 정확하게 지금 관리 종목이고 네.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사업년도에 네. 이 관리 종목을 과연 탈피할 것인가 또는 관리 종목을 좀 탈피해서 정상적인 어떤 경영 활동이 좀 가능할 것인가 네.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네. 자, 뭐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회사는 일단 뭐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네. 잠깐 좀 보죠. 네, 실적이 좋지가 자, 않았어요. 3월 2일인데 네. 자, 3월 2일이었죠. 가장 최근. 정정 신고를 좀 했는데 네. 자, 회사는 내부 결산 시점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를 또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관리 종목 플러스 네. 투자 환기 종목인데 다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에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상장 폐지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영업 손실 냈고요. 영업 손실 28억. 그다음에 단기 순 손실은 65억을 냈는데 네. 차 흑자 전환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보유자 가치에서 불안하실 거예요.
자, 개별 재무제표도 영업 손실은 30억을 냈고요. 그다음에 네. 단기 손실도 마이너스 66억 원의 손실을 좀 냈습니다. 네. 자, 회사는 뭐 원가 구조를 개선했고 고정비를 감소해서 적자폭을 좀 줄였다라고 궁색한 좀 변명을 하고 있죠. 변명이군요. 그렇죠. 적자가 적자지. 적자에서 적자폭을 네. 좀 줄였다고 해서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적자는 적자죠. 자, 그런데 네. 뭐 걱정이 되는 대목이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건가요, 또? 자, 지금 자본 잠식은 제로예요. 근데 이 회사가 관리 종목 지정된 사유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작년도 사업년도, 그 전년도 사업년도가 50%가 50%가 초과되는 법차손 손실 때문에 음. 관리 종목 간 거예요. 근데 올해는 37.1%로 다운시켰다. 그런데 폭탄이 하나 더 있죠. 폭탄. 자, 하단에 보면 네. 자, 이제 이 자막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 음. 자, 하단을 보면 네. 자,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내고 있습니다. 4년 연속이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관리 종목에 대한 지정 사유가 기정 사실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4년 연속 네.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에서 확정이 된다면 네. 자, 이 회사는 다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네. 최근 3, 4년도에 법차선 손실이 50%가 다시 초과된다면 이 회사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관리의 관리를 이렇게 거듭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상장 폐지로 진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불안해요. 사람들이 네. 공시를 조금 이렇게 공시의 규정을 좀 오인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법차선이 올해 50% 미만이고 네. 4, 4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맞습니다. 네. 그럼 관리가 2년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나요라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데 맞아요. 자, 지금 법차선 손실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해지 사유는 됩니다. 네. 그런데 추가적인 어떤 이 영업 손실이 4년 연속 발생되면서 새로운 관리 종목의 지정 사유가 발생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네.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해지가 됐는데 네.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이 추가로 네.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어, 자, NC트로는 조금 이 감사인의 의견이 좀 중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감사인의 의견이요. 그렇죠. 지금 회사는 네. 자 66억이라고 했죠. 네. 자, 손실이 66억인데 자, 자본 총계가 175억이에요. 지금 한 5억 정도만 손실이 넘어가면 네. 50%를 또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면 네. 회사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네. 만약에 이 재무제표에서 확정이 된다면 네. 자, 4개년도 사업년도 영업 손실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사유만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관리 종목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 최악은 상장 폐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법차손에 따른 의견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네. 보여지고 네. 만약에 50% 미만으로 끝난다면 올해도 관리 가는데 회사는 어쨌든 한 200억 정도의 자금 조달, 죄송합니다. 200억은 아니네요. 180억 정도의 자금 신규 자금 조달도 했고 네. 이에 따른 어떤 이 자본 학층을 좀 더 해서 간다면 네. 회사는 현재보다는 좀 나은 환경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NC트로는 네. 감사 보고서 수령 이후에 노려봐도 좋은데 어, 자, 기본적인 관리 종목은 네. 투자의 리스크를 항상 지표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법차선 50% 추가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없다면 그래도 회사가 1년 더 관리 종목 가겠지만 네. 자금 조달이 회사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손실을 조금 더 만회하고 나오는 투자 전략을 좀 세워 나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NC트론과 관련해서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감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좀 잘 따져보시고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역시 이 당사의 자금 조달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모멘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다가 지금 막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손실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시면서 정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NC트론 같은 경우는 네. 신규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 아닌 건가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투자환기 종목이라고 해서 뭐 이게 네. 반드시다 이런 관점은 아닌데 어, 저는 싫습니다. 저는 관리 종목 네. 투자환기는 일단 제외하고 봐야 돼요. 일단은 제외시킨다. 리스크가 감지된 종목은 여기서 먹는 건 도박이에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장 폐지 갈 수도 있고 네. 거래 정지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는 게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인데 이걸 알고 투자한다는 거 도박하는 거죠. 맞아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은 피하고 보는 전략이 맞는데 네.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서 보유자 관점에서 좀 속이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는 내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나오는 것보다 자, 여기서 감사 의견 잘 받으면 네. 그나마 만회하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NC트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앞으로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모멘텀 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국내 최고의 공시 전문가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수상한 공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나우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댓글로도 언제든지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손용희 전문가와 함께 골든타임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